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무이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NLT입니다. 일단 NLT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소형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도 안 돼요. 대략 한 4,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특히 해상풍력 쪽에서도 해상풍력 설치선 전문 기업인 NLT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분석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유가가 하락을 해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속도, 특히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을 완벽하게 중단을 시키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에 가겠다라고 하는 주요국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태양광, 풍력이라는 점. 그리고 풍력 중에서는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에 비해서 훨씬 더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큰 이유는 쉽게 말해서 효율성도 더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터빈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타나는 효율성이 상대가 안 돼요.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을 온전히 다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지구의 그런 기후적인 특성, 자전의 특성을 봤을 때에도 깊은 바다일수록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부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죠. 따라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먼 바다에 있을수록 바람이 세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역시나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꽤나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특히나 좀 더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육상풍력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가치 없어 보이는 야산 같은 경우도 땅 주인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풍력을 짓기 위해선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과 똑같죠. 그 땅을 갈아엎고 다시 그 해상풍력을, 풍력을 지어야 되는데, 혹은 태양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일정이 지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금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해상풍력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독일이라던가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최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 외에도 베트남이라던가 혹은 필리핀이라던가 인도까지 이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꽤나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NLT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상풍력 설치선을 다 제조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NLT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독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사실 법안이나 이제 법안이나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안건이 무엇이냐? 해상풍력의 함에 있어서 그런 미국의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짓는 그런 해상풍력 설치선 혹은 해상풍력이 아니고서는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게 미국 내에서 설치선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해상풍력 설치선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전 세계 탑급의 기업이기 때문에 NLT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두 척의 이제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발주를 넣었죠. 2024년 3분기와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보조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NLT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럽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과연 해상풍력 시장에서 어디가 더 시장이 클까요? 대부분은 IRA 법안이다, 지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큽니다. 유럽이 최소 3배, 5배 이상 커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겨우 독일 정도? 미국은 독일 한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뭐 영국보다는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고요. 영국이 미국보다 약간 2배 이상, 2배 이상이 더 거대한 해상풍력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만약에 미국의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서 지원금을 NFT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2025년부터는 해상풍력 설치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월등히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좀 나아가는,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 특히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2015년까지 두 대의 초대형 해상풍력 설치선을 받게 되죠. 한 척당 약 3,700억 정도 됩니다. 3,700에서 3,800억 정도인데, 그런데 NFT에 대한 시가총액이 제가 얼마라고 썼죠? 대략 한 4,400억.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배의 그런 뭐랄까요, 가치가 대략 약 한 8천억 정도, 7,500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NFT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4,400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NFT는 이미 해상풍력 설치선을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대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2대가 이미 풀로 100%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 사실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미 올해부터는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그런 진척도가 꽤나 빨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5대의 배 중에서 2대는 100% 굴리고 있고, 아마 2015년까지 나머지 2대를 더 받게 될 경우에는 총 4대 가지고 100%의 그런 효율성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세대는 뭐 하고 있느냐? 나머지 세대는 이제 크기가 작아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해상풍력을 발전 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배 역시나 꽤나 커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대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오일가스, 오일가스라던가 오일가스에 대한 플랜트 혹은 해상풍력,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AS 유지보수 정도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리더격의 역할,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뭐 CSNG라던가 CS베어링, 태용 같은 경우, 삼목에스폼, 이런 삼성에서뿐만 아니라 삼강 MNC도, 삼강 MNC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해상풍력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좀 LS도 있고,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물론 GE라던가 혹은 베스타스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딸리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해상풍력에 대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따라서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서해 새만금이라던가 혹은 남해라던가 뭐 동해, 뭐 울산, 부산 이런 쪽에 해상풍력 단지를 굉장히 거대하게,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거대하게 이제 착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제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죠.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탑2 주된 이제 건설사라고,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설치선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특히 대한민국 남쪽에 전부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뭐 물류기라던가 혹은 인도까지 혹은 뭐랄까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설치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그런 주목도,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는 미국만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유럽이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을 제외시키더라도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그 잠재력이 결코 작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일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그런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지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2025년부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봤을 때 아주 시기적절하게 2024년 3분기 그리고 2025년 2분기에 이제 2대의 초대형 해상풍력 설치선을 인도받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2대를 받는데 대략 한 7,500억 정도가 드는데 시가총액이 4,400억 밖에 안 되는 그런 NFT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2020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와 21년도에 가지고 있는 스콜피오 탱커스의 지분 전부를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탱커 선사를 전부 다, 벌크선, 탱커선을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작지가 않아요. 대략 한 지금까지도 유동자산이 대략 한 3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부채 비율도 20%가 안 돼요.
이런 해운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계약 자금이 계약 그런 기금이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금은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동자산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딱히 우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머지 비용, 대략 한 3천 정도의 나머지 비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NFT에서는 밝혔어요. 이미 밝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부채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FT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부채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NFT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다처척의 배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그런 배의 가치가 대략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담보로 삼아서 부채를 받아서 이제 자금을 충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뭐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식의 지분이 이제 희석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가능성이 크진 않고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물론 지금 NFT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NFT를 매도를 한 상태이지만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꽤나 빠졌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를 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지지라인이나 혹은 변곡점이 잡힐 때에는 다시금 빠르게 잡아나갈 생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락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글쎄요. 딱히 우려될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구심, 첫 번째 우려가 바로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그런 지원금에서 배제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미 유럽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정확히 법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아마 존슨 액트였나요? 아마 존슨 액트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해상풍력 설치 전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생색내기를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숙명상 생색내기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안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나 무엇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 시장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유럽에 비하면은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는 점, 영국과 비교했을 때도 절반 수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에 따라서는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이유로 4,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7,500억 정도의 초대형 해상풍력 그런 배를 조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따른 의구심인데 이미 계약금은 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자금이 훨씬 더 줄어든 것도 맞고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과 그리고 부채를 낸다면은 사실 딱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부채를 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필두로 해서 부채를 내서 이제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딱히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스콜피오 홀딩스가 이제 대주주인데 대주주 비중이 대략 30%예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 희석을 하게 된다면 이제 2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NFT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굉장히 저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런 배의 가치에 비해서 NFT의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같은 시가총액 범위에서 유상증자와 같은 주식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유상증자든 뭐든 주식수를 희석시킨다면 주식수를 늘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주가를 띄워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딱히 걱정할 만한 그런 옵션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그 성장과 그리고 2015년부터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앞지른다는 점,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2024년 3분기, 2015년 2분기에 가장 큰 초대형 해상풍력 설치선은 2대를 이제 인도를 받게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추후에 NFT와 같은 그런 독과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 모든 분석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